2021년 봄, 12살 소녀 마리암은 아프가니스탄의 아스라 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갑자기 전쟁 났어요. 그래서 아직 탈리반이 저희가 사는 곳에서 안 들어왔었어요. 미군의 철수가 결정되자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단체인 탈레반은 아프간의 영토를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수도인 카불까지 오는 건 그야말로 시간 문제였습니다. 근데 내일 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 위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내일부터 학교 가지 말고 일단 상황을 보자고 했어요.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8월 15일 밤 11시, 탈레반은 수도인 카불마저 순식간에 함락하고 말았죠. 그리고 이어진 카불 시민들의 아프간 대탈출. 아빠가 한국 가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왜 한국을 가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근데 여기 친구들도 있는데 학교도 있는데 집도 다 여기 있는데 한국을 왜 가지? 그렇게 마리암 가족은 그 어떤 준비도 없이 고국을 떠나기 위해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인사를 하면 살람이라 하고, 살람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아니면 안녕이라는 뜻이에요. 잘 지내고 있어요 아니면 건강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도 들어가 있어요. 살람 코리아, 안녕 한국. 아프간을 떠나 대한민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마리암 가족. 기적을 만들어낸 아프간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TVN 세계 난민의 날 특집 다큐멘터리 살람 코리아 일부 기적을 만든 사람들. (2021년 8월 26일) 오후 3시 53분 인천공항에 공군의 공중급유 수송기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탑승자는 총 391명, 바로 아프간 아이들과 가족이었습니다.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의 말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오랫동안 그 내전 끝에 있다가 미국이 전격적으로 철수하면서 탈레반이라는 어떤 급진적 이슬람 정파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 포갑 정권 밑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새로운 탈출구를 향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럽에 200만 명 이상이 갔고요. 그 가운데서 일부가 이제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그들을 부르는 이름은 난민이 아닌 특별 기여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그 아프가니스탄 분들은 한국 대사관이나 우리 한국의 고위과나 국제기구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서방 세계와 협조 관계에 있던 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어떤 나쁜 정권 밑에서 포갑당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특별 기여자라는 호칭으로 우리나라에 초대해서 오게 된 상황. 그래서 난민과는 좀 성격이 다르죠.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의 한국행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은 한때 바그람 한국병원에서 통역사로 일했던 지아우딘 씨, 바로 마리암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12살 때 탈레반과의 악연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탈레반에 의해 살해당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남동생은 탈레반의 자폭 테러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동생의 오른쪽 머리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의 절반은 뼈가 없어요. 폭탄 테러로 두개골이 폭발되었습니다. 2017년 탈레반의 자폭 테러로 남동생과 함께 크게 다친 지아우딘 씨. 그 충격으로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탈레반은 지아우딘 씨처럼 한국 기관에 근무했던 수백 명의 사람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탈레반이 여기 왔을 때 저를 찾아내서 죽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가족과 아이들이 걱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연락을 취했습니다. 아내와 4명의 아이들에게 언제 위험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프간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던 지아우딘 씨. 이에 한국 대사관은 미성년 자녀와 함께 갈 수 있는 비행기를 보내겠다고 했지만 탈레반이 그보다 더 빨리 카불을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사관 사람들이 다시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해결책을 찾을 겁니다. 군사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군용 비행기를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 가족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정말 기뻤고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건 일종의 군사작전이었습니다. 작전명은 미라클. 기적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구출작전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공항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였습니다. 그때 이미 유일한 탈출로였던 카불 국제공항은 한꺼번에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 아수라장이 된 상태였죠. 첫날 공항 진입에 실패하자 탈출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자 한국 대사관은 이번엔 공항까지 갈 수 있는 버스를 준비해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약속한 총 6대의 버스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큰딸 마리암은 숨막혔던 버스 안에서의 긴 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온 사람들이랑 만나서 다 버스 탔고 이제 공항 앞에서 계속 기다렸어요. 아침 7시까지 기다렸다가 그때가 제일 힘든 상황이었어요. 버스 안에 문 열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올까 봐 무섭고 이어컨도 없고 너무 더운 날씨였어요, 그때. 숨쉬기 힘들 정도의 고통스러웠던 기다림. 무엇보다 마리암이 마음 졸였던 이유는 막내 동생 사이프딘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막내 동생도 엄청 어려가지고 일주일밖에 태어난 지 안 됐는데 문도 못 열고 숨을 못 쉬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됐어요. 이제 엄마 모습을 봤을 때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 창문도 냉방장치도 없는 버스. 그 안에서 20시간 가까이 버텼습니다. 그래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카불 공항에 2대의 군용기, 한국 정부의 수송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는 지아우딘이 누구냐? 지아우딘이 누구냐라고 했죠. 우리는 서로 얼굴도 모른 채 메시지로만 연락을 주고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저를 찾았고 서로 껴안고 펑펑 울었어요. 그래, 우리가 해냈어. 드디어 성공했어. 라고 말했죠. 카불 공항에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까지, 그곳에서 다시 인천공항까지 장장 11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된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 우리가 하루라도 늦게 출발했다면 살아있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폭발로 인해 그 지역에서 약 200명이 죽었습니다. 매우 힘들었습니다. 정부에서 기적의 미션이라고 부를 만큼 정말 특별한 군사작전이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불가능한 작전이었어요. 아프간 탈출은 벼랑 끝에서 시작했고 매 순간이 위기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왕복 2만 킬로미터가 넘는 작전을 수행하며 그 험난한 여정을 이겨낸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 이들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입니다. 이슬람은 전 세계 인구 4명 중 1명꼴인 21억 명이 믿는 종교죠. 그런데도 아프간이 이슬람 국가라는 이유만으로도 국내 여론은 시작부터 만만치 않았습니다. 국내 최고의 이슬람 전문가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그 원인의 하나로 이렇게 말합니다. 서구와 이슬람 세계 사이에는 한 1200년 동안 역사적으로 지배 피지배라는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와 어떤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슬람 사회를 바라보는 자료나 정보나 시선들은 적대적 이해 당사자인 서구 중심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슬람에 대한 혐오와 부정적인 인식이 이제 비교적 높은 것 같습니다. 사실 탈레반은 원래 옛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했을 때 미국과 함께 고국을 지켜낸 용맹스러운 이슬람 전사였습니다. 이 탈레반들은 이게 이제 중세의 그 가치를 고집하면서 일반 생활에 있어서도 그 중세의 근엄한 이슬람 물법을 글자 그대로 강제 적용하면서 또 거기에 반하는 것을 아주 가혹한 처벌이나 어떤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 가치를 넘어서는 이 포갑 정권으로 이제 악명을 떨치고 있었던 정권이죠. (2001년) 9.11 테러를 일으킨 오사마 빈 라덴을 지원하면서 미국이 아프간을 침공하는 빌미를 제공했던 탈레반. 특히 여성을 탄압하고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이슬람과 어떤 테러는 거의 그 동일한 개념으로 연상되기 때문에 그 어떤 테러의 잠재적 위협 또 이제 사회를 어지럽히는 잠재적 범죄자가 왔다. 뭐 이런 정말 어떤 극단적인 편견 때문에 상당히 반발하고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018년 이슬람 국가인 예멘에서 500여 명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로 들어와 난민을 신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사람만 무려 71만여 명. 불안과 우려를 넘어 이슬람에 대한 혐오까지 더해진 민감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 아프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온 거죠. 저는 동구 가족센터 센터장 이정숙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지금도 생생한 게요. 어느 날 갑자기 아프간 가족들 사업을 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전화가 와서요. 울산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온다고? 저도 그 전화를 받고 처음 알았고요. 이거 누가 하지? 라는 고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2022년 1월 법무부에서는 서둘러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의 국내 정착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제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을 개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2월에는 29가구 157명이 마침내 울산 동구로 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그들을 위해 협력업체에서의 일자리와 임직원 사택을 내놓았고 일상생활에 관련해서는 동구 가족센터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예멘 난민들에 대한 언론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주시에 전화를 해서 제주 가족센터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물었죠. 그랬더니 그때 처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그 일상생활에 관련된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민과의 갈등이 시작되더라는 얘기를 코멘트를 받았고요. 적어도 울산에서는 제주 예멘 난민 때와 같은 사회적 논란을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울산 동구가족센터에서는 특별 기여자들이 온다는 소식에 이슬람 문화부터 배우기 시작했고 그들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 만났습니다. 이사를 오자마자 한 10가족 정도를 저희가 가정 방문을 해서 직접 필요로 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인터뷰를 했었었는데요. 늘 똑같이 동일하게 한국어만 외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어머니들 한국어 교육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 셔틀버스가 생겼고요. 당시의 지도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우리 한 문장씩 읽잖아요, 그죠? 네. 한 문장씩, 우리 한 문장씩 한번. 먼저 이 제도는 동구가족센터는 아프간 가족들이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한 요리 교실도 열었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은 술과 돼지고기, 심지어 돼지고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음식은 절대 먹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이들을 가장 힘들게 한 건 바로 아이들의 교육 문제였습니다. 당장 특별기여자 자녀들이 집과 가장 가까운 서부 초등학교에 배정되자 일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학부모들이 과밀 학급과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입학을 반대하는 사이 아프간 아이들은 그만큼 공교육과 멀어지고 있었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구기현 교수는 이런 일련의 사태를 그 누구보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초등학교나 이런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셨는데 이런 막 반대 여론들이 좀 누그러뜨리는 그 장면이 그 3월 21일이었나요? 2022년 첫 등교길에 그 노우키 교육감님이 아이들의 손을 딱 잡고 그 학교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되게 감동과 아 그래 저렇게 그냥 손을 잡아주면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울산에 온 지 40여일 만에 27명의 아이들이 뒤늦은 첫 등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이제 정착하게끔 도와줬던 분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처음 만나서 가르쳤던 그런 교사들,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어떤 문장을 떠올렸냐면 온 마을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떤 일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하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이 소식을 언론을 통해 우연히 접했다는 백원희 선생님. 저 학교는 정말 큰일 났구나. 어떡하지? 저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지? 또 다른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떨까? 서부초 학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오게 됐죠. 아이들에게 당장 급한 것은 한국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한국과 아프간의 첫 글자에 어우름의 끝 글자를 따서 지은 한아름반. 아이들은 거기서 1년간 우리말을 배웠습니다. 제가 2024년도에 6학년 담임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반에 아프간 학생이 있었습니다. 처음 맡았을 때는 대화가 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한국어도 잘하고 이제 교우 관계도 되게 좋았고요. 아이들은 한국말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해 갔습니다. 특별 기여자들이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만큼 우리에게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의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끼리만 살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제 다문화 시대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250만의 외국인이 들어와서 이제 5%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들어가게 되는데 뭐 그런 면에서는 좀 낯설지만 다르지만 다른 것은 다만 다를 뿐이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편견과 오해를 줄여나가고 같음을 넓혀나감으로써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좀 따뜻한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 마리암 자이나 네자무딘 사이프딘입니다. 네. 2025년 마리암 가족은 울산으로 온 후 어느덧 세 번째 봄을 맞았습니다. 그 사이 아프간 탈출 당시 갓난아기였던 막내 사이프딘은 어느덧 4살이 됐고 마리암은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프간에서 탈레반의 폭탄 테러로 크게 다친 적이 있는 마리암의 아버지 지아우딘 씨는 힘을 많이 써야 하는 현장 근무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아프간을 탈출할 때도 울산에 뿌리를 내릴 때도 먼저 그의 손을 잡아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사 일은 좀 힘들지만 우리 회사 동료들, 특히 우리 사장님이 좀 너무 친절한 사람, 저한테 항상 이렇게 자주 이렇게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 지금 괜찮아요. 몸이 괜찮아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마리암 가족의 삶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미래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에도 불가능할 거라는 절망에도 끝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아우딘 씨는 한국의 여느 부모처럼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처음 한국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처음으로 물어보는 게 바로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녕이라는 게 알려주라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줬는데 다음부터 한국어를 안녕하는 게 아니라 살람으로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신기하고 친구들이 다 착해서 그 마음이 다 보여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마리암이 아프간을 떠난 그해 탈레반은 여학생들의 중고등학교 입학을 금지시켰습니다. 여성들의 취업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마리암 역시 계속 아프간에 있었다면 그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사람들 제일 좀 많이 하고 이 말이 제일 좋았어요. 할 수 있다. 네, 이 할 수 있다라는 말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엄청 좋아해요. 그 말 들으면 약간 조금 더 내가 진짜 할 수 있다. 진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뿌리가 깊고 잎이 무성한 큰 나무로 자라게 될 아프간 소녀 마리암. 마리암은 대한민국이라는 낯설고 새로운 땅에서 이제 막 새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란 스스로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TVN 세계 난민의 날 특집 다큐멘터리 살람 코리아 일부 기적을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잠시 후 TVN 세계 난민의 날 특집 다큐멘터리 살람 코리아 2부가 방송됩니다. 목소리가 어떻게 잘 나요? 어때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다리가 아파요.
2025년 5월, 오늘은 서부초등학교 한울림 합창단의 노래 연습이 있는 날입니다. 여느 학교와는 조금 다른 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구현정 선생님. 지금 저희가 다문화 합창단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48명인데 그중에 8명은 이제 아프가니스탄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가진 아이들이 좀 들어있거든요. 아이들이 이렇게 잘 서로 어우러져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참 예뻐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만들어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창곡의 제목은 무지갯빛 하모니. 합창단은 연습한 지 한 달여 만에 벌써 등굣길 음악회까지 열었습니다. 아이들의 노래 속에서 아프간에서 온 6학년 시에르의 목소리가 마치 무지갯빛처럼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 무지갯빛 다양한 친구들이 있고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있어서 다 같이 그 꿈을 이루다는 뜻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색깔이 모여 무지개가 되듯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때 세상은 더 아름답죠. 민족과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진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우리들의 아주 특별한 이웃이 된 아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TVN 세계 난민의 날 특집 다큐멘터리 살람 코리아 2부 우리들의 특별한 이웃. 올 3월 마리암은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것도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 말이죠. 울산 와서 한국어 배우긴 했는데 한국어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울산에서 중학교 갔을 때 그때 또 약간 너무 다시 우리나라로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제 너무 한국어 몰라가지고 수업 시간 들어가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대로 말은 들었지만 학교 수업을 따라잡기는 무척이나 버거웠습니다. 아프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말이죠.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미용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는 하루 4시간을 오가야 하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에 가려고 했던 마리암의 꿈도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았어요. 제 꿈도 따로 있고 뭔가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뭔가 저랑 안 맞는 게 되게 많아서 좀 안 하고 싶었어요. 저는 꿈이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한국어 이런 거 도와주고 싶어요. 마리암이 학교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가족들과 달리 학교에서는 만류했습니다. 학교에서 솔직히 좀 많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도 앞으로도 아무것도 못한다고. 저도 내가 진짜 만약에 이거라도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할까 되게 이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돼서 좋아요. 비록 학교 생활은 포기했지만 자신의 꿈을 향해서는 한 발 더 다가서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마리암과 같은 학년인 샤일은 원래 축구 선수가 꿈이었습니다. 저는 약간 축구 선수 중에 메시를 좋아하거든요. 메시를 보고 축구를 하다가 좋아했는데 근데 지금은 뭐 이루어진 길이가 잘 없어가지고 그냥 보기 있어요. 축구 선수 메시를 꿈꾸던 샤일도
마리암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배운 한국어만으로는 원하는 고등학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5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하고 밥 먹고 6시 반에 버스가 저기 앞에 나오니까요. 저기 타고 갔다가 한 20분 버스에서 내리고 20분 걸어가면 학교로 도착해요. 박복순 사회복지사는 아프간에서 온 아이들이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교육법에 2년이 경과하면 외국인 전형이 안 되고 일반 전형으로 학교를 배정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동구 안에 있는 그 학교는 고등학교는 성적이 안 돼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이 다 멀리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본 1시간, 1시간 반 버스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3년 전 울산에 정착한 아프간 특별기여자 157명 가운데 아이들은 85명. 그들 또한 마리암이나 샤일과 비슷한 길을 걷게 되겠죠. 아프간에서 온 어른들 또한 지금까지와는 너무나 다른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족들이 사는 울산 동구의 중앙아파트. 아흐마디 미루와이즈 씨는 이곳 아파트에서 막내 아들을 얻어 어느덧 새 아이의 아빠가 됐습니다. 그는 아프간에 있을 때 통역사로 또 정보통신 기술자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편하게 컴퓨터로 일을 했었고 집에도 빨리 왔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갑자기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던 일을 하니까 허리랑 손이 점점 아프기 시작했어요. 30대 중반인 그에게도 현장에서 몸을 많이 쓰는 일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올해 54살인 미르자이 후세인 씨. 그는 원래 아프간에 있는 한국 병원에서 7년간 일한 중환자실 간호사였습니다. 일이 많이 힘들었어요. 옛날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그가 하는 일은 선박용 엔진 조립 업무. 아프간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너무나 낯설고 힘든 일입니다. 일은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만족합니다. 몇몇 친구들은 다른 지역으로 갔지만 일은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걸 보면 저는 지금 하는 일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29가구가 살았던 이곳 아파트. 사람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2025년 현재는 15가구뿐입니다. 울산에서의 3년. 이정숙 동구가족센터 센터장은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지역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가 애들이 아프간에서 병원과 관련된 일들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세요. 의사나 약사나 또는 뭐 통역사로 일을 하셨던 분들도 있고 이런 사무직종에서 화이트 칼라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중년이 넘어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다 보니 오히려 그 육체적인 필요와 그런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어려움들 때문에 본인들에게 익숙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도 생긴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다 지난해 초 이곳 아파트의 무상임대 계약 기간마저 끝이 났습니다. 다행히 2년이라는 시간이 더 연장됐지만 그렇다고 계속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초기에는 집과 직장이 마련된 상태로 우리 가족들이 왔었잖아요. 이 무상임대주택은 계속 영구적으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 기한이 제한되어져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오히려 거주에 대한 불안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주거 공간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육체 노동의 강도도 높지만 그래도 미르자이 후세인 씨가 지금의 생활에 만족할 수 있는 건 5 아이들을 모두 공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이 울산에 온 2022년. 그 무렵 울산과학대학 이현주 교수는 대학 진학을 앞둔 아프간 학생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당장에 이제 대학교로 갈 아이들이 한 6명 정도 있었어요. 이 아이들 등록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토픽 2급을 받아온다면 외국인 비자로 하면 50% 입학금을 줄 수 있었어요. 얘들을 레벨 2만 해달라. 그럼 우리가 받아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대학 생활이 시작됐고 올 2월 5명이 졸업했습니다. 여느 한국 학생들처럼 취업이 고민인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여성들이 취업하려 할 때면 가끔 언급되는 조금은 불편한 말이 있죠. 그건 바로 히잡을 벗을 수 있냐는 다소 무례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슬람 사회에서의 여성과 남성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한국에 온 샤브남 역시 처음엔 그런 문화적 차이에 놀랐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자는 따로 학교에 있었고 남자는 따로. 처음에는 교실에 가는데 그 남자 여자가 같이 있어서 그 아주 당황했어요. 그래서 점점 익숙해졌어요. 비록 아프간을 떠나왔지만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무슬림이라면 지켜야 할 몇 가지 이슬람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루 5번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이 쓰는 머리카락을 가리는 히잡을 쓰는 일이죠. 학교에서 친구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이게 뭐야? 히잡이라는 이거 벗으면 안 돼?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특히 밖에서 아주머니들이 너희들이 아주 예쁘잖아. 이거 벗으면 더 예뻐 보여. 그렇게 우리한테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이슬람 사람들은 그 나이가 좀 들면 12살, 13살부터 그 머리카락이 안 보여야 돼요. 이걸 꼭 써야 돼요. 네. 이거 이슬람사 규칙이에요. 사실 아프간의 탈레반 정권은 남자에게 턱수염, 여자에게는 얼굴을 포함한 신체 전부를 가리는 부르카를 강요하지만 57개 이슬람 국가 중 54개국은 이미 히잡을 자율화했습니다. 이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다문화 시대 우리의 자세 또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한국 문화가 좋아서 우리 문화에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을 받아줘야 되고 나의 문화와 어떤 종교적 습관을 계속 고집할 때는 그건 우리가 절대적으로 또 존중해주는 이중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오랫동안 익숙한 관습과 문화를 갑자기 우리 문화로 바꾸라고 하는 것은 이걸 동화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세계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마리암은 한국에서 히잡을 쓴 적도 벗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스로 벗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 지아우딘 씨 역시 딸의 그런 결정을 존중해줬죠.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도 저희 가족은 히잡을 쓰지 않았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고 싶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처럼 평범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니까요. 이제 우리는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인이 우리나라에 가면 그 문화를 따라 히잡을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문화를 존중해야 합니다. 스스로 히잡을 벗은 것처럼 스스로 학교를 그만둔 마리암. 학교라는 공간, 이슬람이라는 문화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진 지금.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한 자신만의 진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공부 따라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특성화고등학교 가면 내 콤이 거기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근데 미용이랑 너무 안 맞아가지고 내가 만약에 검정고시를 치면 대학교 원하는 하고 싶은 거 꿈을 찾아갈 수 있겠다. 마리암이 방황하고 있을 무렵 가장 먼저 손을 잡아준 사람이 바로 한국어를 가르친 김은실 선생님. 이 아이들이 한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학교에서 학업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교실에서 거의 한마디도 안 하고 이제 집으로 갈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고등학교를 가고 나서는 학업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는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학교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희가 진검들이라고 지은 게 그냥 지나가라고, 급류에 휩쓸리지 말고 여기를 잘 건너서 지나가라는 의미로 진검들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부모님들이 또 후원자가 돼주시기도 해요. 7개. 그다음에 94,257원. 만약에 돈이었다면. 그러니까 돈으로 생각하면 숫자가 쉬워져. 그치? 말이 여기까지 한번 해봐.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배움의 길을 찾고 있는 이곳. 선생님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들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수학을 가르치는 김주연 선생님. 그에게 마리암은 단지 수학만 잘하는 학생은 아닙니다. 마리암, 너는 나중에 통역사면 되게 좋겠다. 왜냐면 배우는 자세가 좋은 친구잖아요. 그리고 남 돕는 것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경청하는 힘이 또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너무 좋은 꿈이라고 지금 응원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마리암, 선생님이 살면서 저 먼 나라 아프가니스탄 소녀를 어디서 만나볼 수 있겠니? 이러면서 아까 선생님도 비행기 타지 않고도 그러면서 너는 여기 한국에 와서 많은 한국 사람들을 만나겠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는 너가 정말 특별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우연히 배움터에 들렀다가 아이들의 순수함에 반했다는 오은영 선생님. 저희가 특별히 지원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닌데 집에서 각자가 이제 애들 먹을 거를 조금씩 챙겨와요. 근데 애들은 되게 신기한 게 따뜻한 집에서 이렇게 밥 먹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딱 들면서 완전히 마음이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밥을 같이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한 식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리암에게 조금 더 특별한 선물을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마리암 같은 경우도 피아노를 너무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선뜻 부모님한테 이제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근데 너무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그러니까 이제 마리암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배워보자. 탈레반 정권은 공공장소에서의 음악을 금지하고 악기를 모두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그걸 아는 마리암은 스스로도 피아노를 배울 수 있을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저희 나라에서 음악 같은 걸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음악은 배울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 기회가 없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피아노나 기타 이런 거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피아노 수업도 할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조금씩 악보를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이 한국 땅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기꺼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프간 가정이 특별하지 않게 느껴진 게 특별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과 가족이 모일 때 대표님, 저희 남편, 그다음에 마리암 아버님, 지아우딘 씨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어깨동무하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소파에서. 아프간에서 살아왔던 얘기를 저희가 주로 듣는 입장이었는데 너무 힘드신데 너무 잘 살아내셨다.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거든요. 특별하다고 했지만 그냥 특별하지 않은 보통 이웃으로 그냥 그렇게 옆에 계신 분들이에요.
아프간을 극적으로 탈출해 대한민국에서 비로소 작은 희망을 갖게 된 마리암 가족. 저는 나중에 통역사나 한국어 선생님 중에 한 개를 하고 싶어요. 그거 일하게 되면은 이제 아빠는 일 안 하고 저만 일하고 싶어요. 아빠 좀 쉬게 하고 싶어요. 16살 소녀 마리암은 아프간 사람들이 위기일 때 보여준 대한민국의 용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처음 왔을 때 친구들이 건넨 따뜻함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축복받았고 가족, 친구들, 아이들에게 말을 할 때마다 항상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 정부, 한국 국민들의 친절함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울산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아주 특별하지만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이웃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내일의 대한민국, 살람 코리아입니다. 기획 주상수, 내레이션 곽윤상, 기술 안재관, 목소리 연기 임성준, 조장길, 작가 최필수, 연출 이영지. 지금까지 TVN 세계 난민의 날 특집 다큐멘터리 살람 코리아였습니다.